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블루탑의 IR 담당자 영업의 오세룡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 그 하반기 IR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 되겠습니다. 목차는 그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해서 주요 이제 경쟁 제품들, 그 다음에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 전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주식회사 블루탑이 되겠고요. 대표이사는 김상봉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일은 95년 8월이 되겠고, 자본금은 14억 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40여 명. 특히 이제 생산직은 94명, 사무직은 4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는 코넥스 상장은 2016년 8월에 신규 상장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캐파는 3만 스퀘어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CEO가 계시고 김상국 대표이사 계시고 사장님, 그 다음에 경영지원, 영업, 생산, 품질, 경영, 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주주인 그 오너분 김상봉 대표이사께서 92.29%, 약 한 263만 주를 보유하고 계시고 KB증권 20만 주, 기타 소액 주주가 0.7%, 19,841주가 있겠습니다. 토탈은 285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회사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95년 태광 서킷으로 설립됐고 PC별 본격 생산은 2000년, 19년, 2000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회사의 기존 태광 서킷에서 TKC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SQ 인정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진행하고 2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SQ 인정이라 하면 현대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 곧 그 스플라이어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그 ISO 14000 사업장 확장을 해서 남동공단의 위치가 2026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께서 2014년 1월에 기존의 티켓 인수 합병을 하셔가지고 현재 12년째 계속 그 회사 운영을 해오고 계십니다. 15년도에 천만 부 수출의 탑, 그 다음에 2016년 8월에 코넥스 신규 상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Q는 1년마다 그 사후 심사를 받고 있는데 주 관장사는 유라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A 등급에서 지금은 제너럴 단계 G 그레이드로 바뀌면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기존의 TK에서 블루탑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작년 9월, 2024년 9월에 국제과제에 선정이 돼서 800도트 전기차용 파워 모듈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고 완료되는 시점은 202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작년부터 그 방산에 대한 어떤 특수 공정 승인을 추진해 왔었고, 25년 3월에 방산 특수 공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AS 9100이라는 그것도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그 승인 진행을 받았고 오디트를 끝냈고요. 그 다음 현재 그 자격증은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11월 말까지 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대표이사 연예계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표이사께서는 그 서킷대회 대표이사, 현재 블루탑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영진 현황은 저희 사장님 계시고 경영총괄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영업총괄을 하고 있는 오세룡입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총괄로 해서 김성환 상무가 있고 관리총괄은 제 김경수 이사, 감사는 박정수 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나갈 PCB가 관여하는 그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
그 다음에 통신, 모바일 이런 충전기 쪽에 들어가는 PCB, 통신 쪽은 5G나 고다층 그 백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력은 자동차 전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바뀌고 자율주행 바뀌면서 기존의 PCB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기존에 2층, 4층이었다면 지금은 4층이 메인이고 향후 4, 5년 내에는 이제 6층, 8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는 그 새로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전자부품, 특히 이제 전장 PCB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의 PCB에서 그 고부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전자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 통신 쪽에서 빌더 PCB, 추가로 방산용 PCB를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고, 원래 당초 올해 하반기 본격적 양산에서 내년 1분기로 좀 조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개발은 지금 많이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사업으로는 물론 뭐 방산도 있지만 특히 네트워크 통신 쪽에 고다층, 그 24층까지 저희가 실제 양산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지속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은 코일 PCB라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그 공정 개발로는 자동차 제품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통신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데 조금 쉽다고 보시면 어려운데 자동차적으로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화되고 자율주행화되면서 파인 패턴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경험이 있는 그 통신 제품에 그 적용되었던 그런 파인 패턴 제품들을 미세회로 양산 기술을 지금 습득을 하고 있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제 통신을 하면서 미리 그 미세 패턴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크를 하고 있는데 고다층 PCB 제조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수페타시나 이런 데는 100층까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40층까지 현재 그 제조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구개발 과제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PCB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EV, EV,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친환경차 개발에 저희도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파워 모듈, 요거는 이제 국제 과제를 통해서 진행하고 아울러 이제 배터리팩, 그 BMS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방침은 이제 저희가 제조, 품질, 기술을 토대로 해서 경영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전은 가치 창출 공유.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술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동반 성장, 저희 협력사와 같이 가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그런 세 가지 크게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경쟁의 어떤 제품들, 포트폴리오, 그다음 주요 생산 품목, 그다음 주요 고객 현황, 인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쟁력 있는 어떤 기술은 뭐냐면 저희가 리지드 PCB,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 요건 2층, 4층이 주력이고 일부 6층, 지금 저희가 8층까지 자동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다층입니다. 고다층이라면 보통 뭐 10층 이상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아니면 특수한 자재, 로디케이 자재, 즉 저유전율 자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목하기에는 다른 저희 규모의 어떤 PCB, 다른 타 PCB 회사들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어떤 고객사들은 알다시피 통신 3사를 비롯해서 삼성, 유비코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이브나 뭐 우리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력 그 PCB사로 등록이 돼 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는 기존에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계기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는 발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PCB 소유량 자체가 어, 예를 들어 뭐 차 한 대에 원 스퀘어미터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세네 배 정도가 확대가 되면서 한 3, 4 스퀘어미터 정도의 PCB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신차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충전기에 들어가는 이런 고속 충전기 들어가는 코일 PCB 이런 것도 비롯해서 HDI PCB 쪽에 일부 이제 HDI 그 PCB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빌더 PCB죠.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들. 그 외에 이제 특수 PCB를 이제 방산에 들어가는 PCB,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 특수 공정에 들어가는 PCB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방산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데에 대비해서는 조금 고난이도 제품들을 샘플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승인을 받아서 양산을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자동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주요 어떤 고객사들이 있으며 주로 어떤 상품들을 생산하는 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그 SL을 필두로 해서 LED 라이트 이쪽에 들어간 램프형 PCB, 프론트 PCB, 그다음 무드 램프, 리어 PCB, 리어 램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PCB를 생산하고 있고, 모비스 전자에 들어가는 각종 스위치류, 스마트 스탑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그 각종 그 스위치류에 대해서는 좀 제가 주력해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 통해서 한원에 들어가는 그 FATC, MTC, 즉 그 공조기 쪽이죠. 그 에어컨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다층입니다. 저는 이제 일부 4층이 주력이지만 일부 모델에서는 8층까지 지금 실제로 양산에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기차 측에 특히 차제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좀 화려하게 많이 바뀌면서 이런 제품들을 코리아이텍 1차사입니다. 이쪽 통해서 저희가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 있는데 LS 오토모티브 쪽에도 각종 수입지류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호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위노트, 광진 윈텍이죠. 이쪽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어, SQ 주 관장사인 유라 코퍼레이션에서는 이제 정션 박스용 PCB를 지속적으로 양산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티어2라 생각했을 때 오토모티브 PCB가 전체 비율로 한 80%, 나머지 20%가 되겠는데 오토모티브 PCB 주력은 그 SL이라든가 유라, 그 다음에 우리산업, 모비스전자, 코리아이텍, 그 다음에 이런 현대모비스는 예전에 승인받은 제품들 이렇게 계속 조금씩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티어1 거기서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신이라든가 방산 이런 부분들은 호이버니, 뭐 하늘소재과학이니, 우리넷, 솔로엠, 그다음 동양 EMP, 방산인 하나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품을 해서 그 엔드 유저, 즉 최종 고객사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종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 이런 SQ를 필두로 해서 ESG,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IS 14000, 그 다음에 IATF 16949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나 쪽에 들어간 하나 시스템에 들어간 특수공정 승인서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저희가 AS9100이라고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에 그 개발을 하려면 그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오디트를 끝냈고 11월 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격증이 나오면 인증서가 나오면 다시 그 업로드 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켓 전망, 시장 전망이 됐습니다. 자동차의 미래, 그 다음 네트워크, 아니면 PCB 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말씀드린 대로, 기 보고 드렸듯이, 그
점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는 원 스퀘어 미터 정도가 한 대에 들어가는 PCB 양이라 치면 지금은 세네 배 정도 증가돼서 하다못해 졸음 감지 장치라든가 후방 사각 안내, 그다음에 뭐 각종 탈선 경보 시스템 이미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돌 예방 레이드라든가 야간 투시 기능 이런 부분에 다 예전에는 ECU, TCU 쪽만 PCB가 소요됐다면 지금은 전 모든 곳곳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게 뭐 PCB 현재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거 2005년도에는 사실 올해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원 이내였는데 부품 비중이 지금은 50%를 넘어서 전체 자동차에 소요되는 6, 70%가 60%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PCB가 소요되는 어떤 그랬습니다. 그래서 PCB 전망 자체는 숫자적으로 그다음에 그 난이도에서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하는 게 하고 전체 자동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자부품 비중 자체도 예전에는 뭐 거의 뭐 20% 이내로 되지만 지금은 3,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 포비아에 따른 어떤 캐즘 현상이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 부분들은 뭐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본격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특징이 하이브리드화는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진행을 그에 맞게끔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언젠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앞으로 5년 뒤에는 전체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저희가 시장에 발맞춰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아울러 이제 자동차 외에 어떤 그 네트워크 쪽에도 어떤 IoT라든가 자율주행 차량 통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도 발맞춰 저희가 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하고 있는데 5G가 본격적인 양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틈새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끔 최근에 뭐 챗 GPT니 뭐 이러면서 그 통신에 대한 수요가 특히 일부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런 큰 고객사들 중심으로 미국향으로 나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조금 참여하려고 많은 눈을 두드리고 있는데 시작이 뭐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 이런 부분도 극복해야 되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개발에 집중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네트워크 개발, IoT 이런 부분들도 통신이 이렇게 소요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그 PCB 시장 전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자기기 시스템 시장인데 이게 이제 프리스마크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24년 기준으로 거의 뭐 2조 5,550억 그 수준의 불 정도의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토모티브 자체가 어, 2,930억 불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어떤 자동차 어떤 세트의 어떤 그런 시장 점유율인데 이거는 이제 크게 실제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저희가 주력한 자동차는 연간으로 보시면 점점 올라가서 전체 연평균 성장률 4.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빨리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밀리터리라는 부분도 점점 성장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저희가 주력으로 통신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서브나 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 유무선 통신기기 이런 부분들에서도 성장은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맞춰서 저희가 시장에 도태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B적으로 보면 저희가 23년, 지금 27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91.3억 불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903억 불이죠. 903억 불 같으면 하나로 따지면 어, 어, 약 한 130조 정도의 전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용 PCB가 119억 불, 12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 시장은 약 한 17조 정도의 원화로 따지면 그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대비해서는 좀 전체 볼륨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층수 자체가 2층, 4층이 전체 PC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가 4층, 6층, 2층, 4층이 주력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토대를 하는데 볼륨적으로는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고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변화 없이 한 5년을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 제조업의 어떤 그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향상할 때는 가장 좀 뛰어나지 않을까, 좀 좋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가전이나 아니면 휴대폰 이런 부분들은 6개월 정도가 라이프 타임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5년이기 때문에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인 어떤 그 가동률 유지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울러 통신이나 이런 고부 가치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BP 이상 이익이 남는 구조로 가는 게 어떤 저희의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블루탑의 어떤 성장 전략은 뭐냐라는 게 어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핵심 기술력 보면 고다층 빌드업이란다가 전지 자율주행 차량 PCB를 생산을 공정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PCB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 라인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공개를 할 수 있는 동동업 라인을 저희가 21년 투자를 해서 자체 자사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고다층에 대한 제조 능력이 있냐면 없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한 25%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다층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희 규모의 어떤 PCB 회사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20층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주요 국내 거래선들은 대덕전자라든가 이수페타시스, 타이거일렉 이런 부분은 반도체 전문으로 생산하는 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자동차를 주력을 하는 회사들은 저희 말고는 이런 제품들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좀 우위적에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자동차의 전기 자율 주행이라든가 그 PCB 제조 기술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방열 PCB, 특히 방산이나 의료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열 PC가 많이 중요한데 방열을 중요시하는 제품들을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른 어떤 어, 코인 PCB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승인을 진행을 이미 받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 그래서 기술을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좀 생산한다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통신은 이제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고자층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20층 이상 되는 데 이런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은 제조 능력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자동차의 어떤 이것도 예전에는 간단한 그 F8 미들 TG, 하이 TG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테프론에서 저유전율이라든가 특수한 원판을 특히 이제 안테나 쪽이다 보니까 안테나는 모든 상방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퍼론이라든지 자재 CCL 자체가 특수 자재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 일부 승인을 진행 중에 있고 승인은 일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업 선정이 된 거는
저희가 국제과제, 자동차 쪽의 국제과제 선정은 일반적으로 2층, 4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술이라든가 어떤 경험치, 통신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면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800볼트라든가 이런 전기차 구동 인버터용을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샘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1부는 원소재, 2부는 이제 PCB, 3부는 크게 보면 이제 운용, 그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구현을 하고 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주로 하는 어떤 업체로 보면 저희가 이제 PCB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심이 돼서 전체 총괄은 저희 전원국 사장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과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선권은 저희한테 주어지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 일본은 이제 그 소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 부분이고요. 그 2부는 이제 신규 인베디드 파워 모듈을 생산하는 거고 3부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구현이 되냐 안 되냐를 성능 평가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022, 23, 24, 25가 있는데 23에서 24로 넘어오면서 자동차는 조금 똑같이 진행됐지만 통신이 이제 시장이 코로나 여파를 인해서 좀 국내 그 투자가 줄어들면서 통신 시장이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 450억 정도를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자동차 쪽은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될 거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통신도 작년보다 조금 낮을 거라 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한 50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장 통신 모바일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그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